품사. 문장 성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단어 어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익히고 습득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품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미에 사로 끝나는 거. 문장 성분은 말미가 어로 끝나는 거다라고 해서 대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드렸어요. 문장 성분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요. 6개 있어요. 이게 있죠. 중국어예요. 떠오라는 단어를 외웠어. 모두 다 전부라는 단어를 외웠어요. 하지만 얘의 품사를 모르면요. 또 다시 배열 문제에서 어디서 쓰는지, 어디에다가 넣어주는지 몰라요. 동사로 이루어진 수러문, 형용사로 이루어진 수러문, 그 다음에 명사 수러문이라는 건 나이나 날짜, 뭐 요일, 시간, 뭐 몸무게 등등등등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명사 수러문이라는 거예요. 굳이 동사가 안 나오고 형용사가 안 나왔더라도 얘네들 자체가 명사가 수러가 될 수, 명사지만 수러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동사 수러문은 뭐죠? 기본적으로 주, 술, 음. 목 구조에서 이 수러 부분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수러 부분이 동사가 나오는 게 동사 수러문이에요. 동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반 일반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사가 있었죠? 심리 동사가 또 있었어요. 이 밖에도 우리 하나의 단어만 갖는 기본적인 일반 동사가 있는 반면에 구를 가질 수 있는 문장을 뒤에 길게 목적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동사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认为, 觉得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따,算 이런 단어들 있었죠? 별도로 여러분들이 외웠던 그런 단어들이 다 동사다라는 것을 또 캐치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동사가 수러가 됐을 경우에는 꼭 목적어로 명사가 들어온다. 근데 이 명사가 혼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친구가 동사가 일반 동사가 아닐 경우에 알다라는 知道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무엇을 아는지 뒷받침하는 목적어가 굉장히 길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게 동사 수러문이었어요. 또 우리 동사 수러문에는 일반 동사라 그리고 또 우리 구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심리 동사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합 동사도 있죠. 이합동사라는 건 붙였다, 띄었다, 즉 동사랑 또 다른 명사가 한 단어처럼 쓰이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上课, 수업을 하다, 上学, 등교를 하다, 그 다음에 睡觉, 잠을 자다, 起床, 일어나다, 下雨, 비가 내리다. 너무 많아요. 그런 단어들 또한 이합동사로서 원래 두 개의 단어인데 얘네들이 한 몸처럼 쓰이는 단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합동사를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동사가 수러가 될 때에는 뒤에 목적을 갖는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렇다면 형용사가 수러문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 술, 목 구조에 형용사가 수러가 된다면 절대로 목적어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쁘다, 뚱뚱하다, 키가 크다, 날씨가 춥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뒤에 명사 자체를 붙이지 않고 그 단어에서 끝나야 돼요.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天气很冷 여기서 끝나야지 冷天气 뒤로 들어가지 않는다 해요. 또 그녀는 예쁘다. 她很漂亮 해야지만 漂亮她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쁘다. 그래가지고 예쁘다에서 끝나야 된다. 우리 한국말이랑 굉장히 여기에서는 비슷하죠. 그래서 형용사가 수러일 때에는 절대로 목적어가 발생을 하지 않지만 우리 어떻게 한다? 공평하게 동사한테 명사를 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용사한테는 정도, 부사. 짝꿍 패턴을 이렇게 줘요. 동사한테는 명사를 주고 형용사한테는 앞에 정도, 부사를 써서 우리 정도, 부사도 굉장히 많았죠. 아주, 매우, 극히, 너무, 정말 스페셜하게 很,非常,太,特别,最,有点 이런 것들이 다 정도, 부사, 형용사랑 맞물릴 수 있고요. 정도, 부사는 형용사만 써야 되는 게 맞지만 동사 중에서도 우리 아까 일반 동사가 있었죠. 이합 동사가 있었어요. 구를 가질 수 있는 동사도 있지만 그중에 심리 동사한테는 정도, 부사를 붙일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2달 동안 했었던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사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사어는 뭐냐라고 배웠어요. 그럼 부사어는 뭐였어요? 주어, 수어, 목적어 요 세 개 말고도 수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죠? 문장 성분이다라고 배웠어요. 얘네 부사어에는요. 팀명이고요. BTS처럼 팀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팀이 있기 때문에 팀에는 뭐가 있어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우리 품사들이 있었어요. 누구 있었어요? 부사, 조동사, 조동사, 전치사. 전치사, 부. 전치사는 절대로 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치사는 꼭 명사랑 등장해야 돼서 전치사 구라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사어에는 우리 팀 이름은 팀명은 부사어, 팀의 멤버의 이름은 부사, 조동사, 전치사, 구.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 항시 어디로 술어 앞으로 등장한다. 요게 계속적으로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부사, 조동사, 전치사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단어량이 되는 거예요. 부사를 내가 웬만큼 알아야지. 조동사를 내가 웬만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부사에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막 빈도부사, 아까 얘기했던 정도부사, 뭐 그다음에 또 다 갖고 있는 갖춘 범위부사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부사들이 있지만 크게 부사를 나누면 일반 부사와 부정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정부사가 뭐예요? 얘네들. 부정을 나타내는 뿌, 메이, 네. 비에, HSK 3급에서 한 요 정도만 얘네들이 들어온다면 일반 부사 우리가 여태까지 외웠던 그냥 부사들 있죠? 걔네들과 뿌나 메이나 비에나 부용이 들어온다. 같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갈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부사, 뭐, 예라든지, 또라든지, 이런 단어들, 뭐, 하이라든지, 찌오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다 부사잖아요. 부사는 제가 그랬죠. 액세서리라 그랬죠. 액세서리.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 지금 귀걸이 이런 거 안 했어요. 반지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일반 자리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뭔가 파티, 연회장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안 하면 괜히 나만 초라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죠. 언어가 그래요. 그냥 평상시에는 구태여하지 않지만 내가 조금 화려하게 보이고 싶고 내가 좀 언어가 좀 된다라고 보여주고 싶으면 부사들이 그렇게 끄집어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사가 없어도 문장에 크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그렇다 해서 부사를 쓰지 않는 거는 아니다. 부사를 쓸 때에는 기본적으로 수로 앞에 쓰되 제가 그랬죠. 부정부사 뿌나 메나 비에나 부용 같은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얘랑 또랑 하이랑 찌오가 나와요. 배열 문제. 여러분들 배열 문제 이렇게 얘네들도 나왔고 뿌도 메이도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순서가 돼야 된다? 주어, 보조도. 그죠? 부사어, 술어, 목적어잖아요. 이 가정하에 부사가 두 개 나와서 부사가 두 개 이상 나왔어. 분명히 일반 부사랑 부정부사랑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가 나와요. 그럼 항상 일반 부사 먼저 써주시고요. 부정부사를 술어 가까이에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열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할게요. 시가 나왔기 때문에 아, 얘 동사수로문이구나. 그러면 A는 B다라는 조건을 성립을 해야 돼요. 도대체 누가 무엇일까? 워만이 돼야 되겠죠. 주어가 들어가는 거는 워만이 돼야 되겠죠. 워만, 시 무엇이에요? 명사, 목적어. 한국어는 한글.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장 틀렸어요? 틀린 건가요? 안 틀렸죠? 부사가 딱히 없어도 문장이 틀린 거는 아닌데 지금 얘는요. 부사 떠랑 부사 뿌를 연결하래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맞추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어디다가 어머니. 넣으실래요? 웜은 또 일반 부사기 때문에 떠가 시라는 수로 앞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또 보니까 부사 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죠? 아, 일반 부사랑 우리 부사는 종류가 진짜 많은데 그거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자. 하나는 일반 부사라고 하고 지칭을 하고 하나는 부정부사라고 지칭을 하자. 부정부사라는 건 조건을 가져줬잖아요. 뿌나 메이나 비에나 무용이 나왔을 경우에 다른 일반 부사들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주자? 부정부사가 수로 제일 가까이에 써주자. 我们都不是韩国人 이렇게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모두 모두 한국이 한국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다요. 전체 부정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요. 이거 말고요. 만약에 이거를 부분 부정으로 쓸 때 있어요. 똑같은 문장을 이런 거예요. 5명 중에 한 명은 중국인이고 4명이 한국인이에요. 근데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다 한국인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얘만 한국 사람 아니고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접속사를 쓰면 되는데 접속사를 아직 안 배웠어. 우리가 배운 선에서 부분 부정을 하고 싶어요. 이 일부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요. 아까 일반 부사랑 부정부사랑 무조건 같이 나올 때 시험에서는요. 앞에처럼 문장을 외우시면 돼요. 하지만 회화에서는요. 이렇게 됐어요. 예외의 특징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不都是 都是얘는 외워주세요. 얘는 뭐라고요? 부분 都不 부정이다 是 외워주시면 돼요. 아니에요. 都是 모두가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전체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같이 갈게요. 都不是都不是都不是， 都不是 예외의 특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일반 부사, 부정부사가 그렇게 나오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4급이나 5급이나 하면 예에서 헷갈려요.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여태까지 부사가 두 개 나오면 일반 부사를 먼저 써주고 부정부사를 써주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장을 맞닥뜨려요. 내가 말한 거랑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외워주세요. 不都是는 전체가 아니다. 不都是는 일부만 아니다요. 내가 외운 부사가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라?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부정부사다. 그러면 부정부사랑 일반 부사를 같이 묶어주고 일반 부사를 앞에, 부정부사를 뒤에 만들어준 다음에 동사 앞에 다가만 넣어주면 절대로 배열 문제를 틀릴 수 없다. 예요. 일반적인 동사를 소망을 갖고 의지를 갖게끔 만든. 자, 시앙 같은 경우에는 내 소망. 아, 我想睡觉. 아, 오늘 방학인데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너무 졸린 거야. 아, 자고 싶다. 아, 我想睡觉. 睡觉라는 단어 하나만 쓴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 단어인데 그냥 잠을 자다라는 단어인데 시향 하나를 붙이니까 자고 싶다가 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야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我要睡觉. 나 해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거의 이렇게 하면 꼭 여러분들 뒤에는 마입니까 씁니까 합니까가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 거의는 허락입니다. 我可以睡觉吗? 저 자도 될까요? 시향은 소망, 야오는 계획, 호의는요? 배워서 할 줄 알고 모르고라 그랬어요. 아기가 응애응애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걷고 뛰고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개월수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호의를 쓰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애들한테 탁구채를 지어준다 해서 탁구를 칠 줄 아나요? 농구 공을 지어준다고 해서 갑자기 막 삼점슛을 쏘고 그러나요? 아니죠. 규칙을 알고 행동을 하고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거. 또 칼자루를 지어준다고 해서 애기가 막 따다다다닥 된장찌개를 끓여내나요? 아니죠.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마시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면 너 도대체 누구한테 술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술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호의가 들어간다면 첫 번째는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예요. 또 두 번째는요, 알고 계셔야 돼요. 스포츠나 어학이나 혹은 여러분들 취미 활동 같은 게 그런 단어가 아니라 갑자기 뒤에 샤유, 비가 내리고요. 꽈펑, 바람이 불고요. 그 사람이 온대요. 이런 단어들이 들어온다면
호의는 두 번째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다. 예견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밖에 보면서 今天会下雨. 해석해 볼래요? 今天会下雨. 오늘 오늘 비가 올까요? 그렇지.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호의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중국어를 배운 사람은요. 저 선생님, 여러분들 그어능은 조동사가 아니에요. 그어능은요. 뭐뭐 할 리 있다라는 뜻인데 얘는 부사예요. 품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요. 可能会. 그러면 뭐가 돼요? 더 뭐뭐 할 확률이 높아져요. 호의만 썼을 때보다. 今天可能会下雨. 신의 어투예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뭘 외워야 되냐? 품사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可能과 会가 나왔을 때 可能은 부사죠. 호의는 조동사죠. 부조동 순서로 쓰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넉은요 가능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뿌능 자체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 어떠한 조건 내에서 하고 못하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네, 호이랑 넉은 정확하게 달라요. 조동사지만 성격이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니 찐티엔 넉来 我家마 오늘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이런 조건, 자격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가이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하나 더 갔었나요? 데이까지 갔었죠. 요거까지. 떠라는 친구가 데이라고 읽을 수 있는 이 단어. 자, 그래서 인가이나 데이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해. 님은 인가이 쉬시 한유. 중국어를 마땅히 하셔야 해요. 라고 할 때 말투가 조금 더 강세가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전치사구예요. 부사어 중에서도 전치사구. 전치사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는 절대로 홀로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어 해석 자체가 물결 표시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짜이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 절대로 혼자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붙인다. 그럼 이 명사 어떤 명사를 붙여야 되냐? 짜이 같은 경우에는 뭐 붙였죠? 장소 명사를 붙였죠. 누구와라는 이것은 뭐예요? 대상을 붙였죠. 또 그거가 섭섭하니까. 종은요, 출발 시간이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 뒤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시간이나 음소?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시면 돼요. 또 따오도 마찬가지예요. 따오도 어떻다? 도착이기 똑같이 때문에 시간, 날짜, 장소. 그쵸? 이는요, 꼭 장소, 장소. 장소. 그리고 뒤에 격식은요, 유연인지, 찐인지. 항상 이렇게. 뭐뭐에 대해서 얘도 대다수가 대상이에요.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 뭐뭐에 대해 누구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만 외우자 그랬죠. 对我很好. 와는요, 어디로 향하다. 위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왕이니까 방위 혹은 장소. 그 다음에 동사. 그래서 往前走. 그럼 뭐예요? 앞으로 가세요. 往上看, 往上看. 위로 보세요. 명사를 빨리 찾아서 그 명사랑 합체해서 그 다음에 수로 앞에 위치시켜주면 돼요. 음, 근데 배열 문제에 부사도 나오고 조동사 위에는 얘네도 나오고요. 밑에 있는 조동사도 나오고 얘도 나와요. 그러면 어떤 어순이다? 부조전 순서로 가세요. 라는 게 그 말이에요. 단어를 보조해주는 애들을 조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크게 나누면 동태 조사가 있고요. 구조 조사가 있고요. 어기 조사가 있어요. 동태 조사는 동작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동작의 상태를. 동태 조사의 일원으로서는 세 명 있었어요. 멤버. 러, 저, 러. 우어.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은 수로 뒤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조사기 때문에. 이렇게. 자, 무슨 뜻이었어요? 러는 수로 뒤에서 완료, 완성을 나타내고요. 저는요, 지속. 꾸어는요, 경험. 기본적인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까요? 보다라는 칸이라는 동사를 위해서 러가 들어오면 봤다, 완료를 시켜줘요. 쩌를 보면 뭐예요? 보고 있다, 본 채로 있다, 지속인 거고요. 꾸어가 들어오면 본 적 있다라는 경험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동태 조사였고요. 구조 조사는 뭐가 있었어요? 더 삼형제였죠. 더, 더, 더 삼형제.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더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빨리 명사를 찾아서 그 앞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더는 뭐예요? 정도. 정도, 보어, 즉 형용사. 그냥 동사가 등장할 때가 많다. 원래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3급에서는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사, 너, 정도, 보어, 형용사. 이거였었죠? 야, 너 말 잘한다. 이거 뭐예요? 평가해 주는 거. 你说的很好 해야 돼. 你说很好 하면 문장 틀린 거 잘못 배운 거예요. 엄마, 저희 엄마 요리 진짜 잘하세요. 먹어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我妈妈做菜做得很好.很好吃. 다 되죠. 그래서 얘가 명사가 있을 때는 어디다가 보내자? 앞에다가 보내세요. 그리고 똑같은 동사를 한 번 더 써줘도 상관없어요. 做菜做得很好吃.说汉语说得非常好.跳舞跳得很好看. 춤추는 거 진짜 보기 좋게 춘다.
他穿衣服穿的很漂亮。옷 진짜 예쁘게 입었다. 보고 나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는 더가 쓰는 거예요. 마지막 더 삼형제 중에 땅지자 더 띠가 나온다면 동사. 그렇죠? 동사를 유의한 거죠. 동사가 나왔다라면 얘는 띠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더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형용사가 동사를 꾸며주기 위한 거.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어랑 같이 나온다면 부사어가 뭐였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부사어 뭐였어요? 부사어, 부사, 조동사, 전치사 얘네들이 나오고 조 땅지자 더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조전 써주시고 땅지자 더 써주시고 수러 가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어기조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그냥 기본적인 이런 것만 이게 어기조사예요. 너, 봐, 말 그대로 말투. 별거 없죠? 얘는 해석이 없는 애. 그 중에 딱 하나. 얘요. 러. 러가요. 동태조사도 되지만 어기조사가 돼요. 동사 뒤에 있을 때에만 동태조사로서 완료가 되지. 그 말고 형용사나 뭐 예를 들어서 명사나 뭐 변화의 말투가 되는 거예요. 어투가 변했다 해요. 그래서 어기조사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피어량러. 예뻐졌네. 피어량러. 러만 쓰면 돼요. 아마 러는 뭐가 돼요? 엄마가 됐다. 엄마가 됐다요. 이때 러는 뭐뭐 했다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 뒤에 들어왔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동문이 뭐고 겸어문이 뭐냐. 일단 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장을 나타내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연동문은 겸어문은 단일 주어다. 두 가지 그럼 이상의 행동 먼저 취할 때. 순서대로 나열. 즉 사건 발생 순. 연동문의 특징 뭐죠? 동태조사가 있을 시 뭐랑 후어는 마지막 동사 뒤. 앞. 첫 번째 동사 뒤. 부정이나 부정부사 혹은 조동사 이런 것들이 나왔을 시에는 첫 번째 동사 앞. 겸어문은 어떤 거였다?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첫 번째 동사는 사역 동사다. 랑, 这样 叫, 징. 요게 사역 동사, 동사인데 얘는 시키는 동사다. 주어가 단위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시키는 첫 사람. 번째 동사 뒤는 목적어, 두 번째 동사 앞은 주어. 이거예요. 이게 겸어문이에요. 자, 첫 번째 동사 뭐예요? 시켰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자, 여기에서 겸어는 뭐예요? 얘가 겸어예요, 여러분들. 겸어예요. 앞에 있는 첫 번째 동사한테는 목적어, 뒤에 있는 주어, 이 앞에서는 주어 행세. 두 문장이에요. 마마让我 엄마가 시켰어요. 我做饭 원래 월을 두 번 써야 되는 걸 한 번 쓴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는 꼭 이 첫 번째 요게 여러분들 성립이 되셔야지만 겸어문이다, 연동문이다가 판단이 돼요. 부정부사나 조동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첫 번째 동사 앞 사용동사한테 줘라. 이게 틀렸었죠.